영빈관 신축 중단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라는 거요? 이야기 애초에 왜 나왔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래 있던 영빈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은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행사를 해보면 진짜 열악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홍보 의전비서관 했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아유 이건 완전 구멍가게 수준인 것 같다. 작죠. 네, 라고 얘기를 규모가 했었죠. 그래서 그건 하나는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새롭게 이번에 신축을 한다라는 것 자체,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이게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진행됐잖아요.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시키는 작업 없이 그냥 은근슬쩍 기재부 예산안에 툭 끼워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안 좋은 행정 절차죠. 아니, 그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영빈관을 짓자고 했을까? 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수석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 어떻게 이 아니, 영빈관을 형이 짓자는 생각을 이야기가 해봐. 나왔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담을 때 어떻게 하냐고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안을 딱 먼저 적어가지고 내잖아요. 그럼 이건 대통령실 예산안이야. 그럼 대통령실 예산안을 누가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겠냐고. 총무비서관이 하죠. 아니, 최종적으로 비서실장한테까지는 비서실장이 다 하죠. 올라가잖아요. 비서실장이 하죠. 예. 그러면 국민 세금이 898억 들어가는 영빈관을 새로 짓는 그 중요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비서실장이 몰랐다? 아, 비서실장은 알았겠죠.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그럼 논의를 안 했겠냐고. 홍보 비서관 몰랐을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호처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를 영빈관에서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국방부. 국방부에서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께 이 행사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된 영빈관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해? 그냥? 대통령이 그렇다는 한마디 거죠. 하면 그냥 다 해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있는 게요. 지금 영빈관 문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만 옮기고 나머지 것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영빈관 추가로 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 상황에서 다시 영빈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 사안이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무수석도 알아야 되고 무슨 정책기획수석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무라든가 정책하는 수석들은 잘 모르고 짐작컨대 총무비서관과 비서실장이 아는 수준, 그다음에 뭐 경호처장이 아는 수준 이 선에서 진행이 됐다. 이러면 여기에 또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럼 더 큰 문제죠. 의혹이 생기는 거죠. 더 큰 문제. 수석 비서관 회의는 왜 해요, 그러면? 수석 비서관 의제로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계속 지금 실토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죠. 그죠? 네. 경호실만 알았고 일부 실무자만 알았고 수석도 몰랐다라고 이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이 있다는 걸 인정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비선이 아니고는 그런 예를 들면 뭐 878만 원도 아니고 네. 거의 900억 정도의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는데도 몰랐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 일은 대통령실이 거의 거짓말 대행진을 벌인 거다. 거짓말 대행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좀 부적절했다. 이 정도로. 아니 왜냐하면 900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 책정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회의에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이거 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문제 많지 않겠어요? 이게 통과가 됐거나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재부로 갔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한테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몰랐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실을 비롯한 정무 라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다 알았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나 몰랐는데 철회해.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얘기 안 했거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의사결정 라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 만약에 대통령이 알고도 만약에 철회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니까요. 동네 학급반도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반장 내버려둬요. 이렇게 하면? 반장이 몰랐어도 문제고 반장이 알았어도 문제고. 근데 하는 얘기는 갑자기 또 국민의힘은 또 쉴드 친다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소를 했으니 철회를 했으니 칭찬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무슨 와나 그래도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뭘요? 이 아까 영광 그러니까 툭 쳐놓고 미안해 그랬더니 미안했다고 사과했으면 잘 된 거잖아. 이게 무슨 조폭 같은 논리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친 거를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한 거죠. 누가 쳤는데? 누가 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누가 쳤는데요? 매니저가 친. 반장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자친구 얘기는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근데 나는 이게 더 큰 권력 누수 현상의 하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 정보가 이제 나오죠. 그렇죠. 이게 5일날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시지만은 예산안 그 항목별로 정말 이렇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그래서 이만한 책자로 그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주는데 그 글자가 되게 작아요. 10포인트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작는데 이것을 하루 만에 거의 뭐 보좌진들이 그걸 살펴보고 야 영빈관 예산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기재부의 어떠한 친야 성향의 관료가 그 의원실에 이랬을 것 같아. 야 여기 재밌는 건축비에 영빈관 예산 하나 있는데 한번 살펴봐봐. 그냥 이렇게 툭 힌트를 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원실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큰 권력 누수 현상, 참 기강회의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 기강회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걸 기획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다 그것도 아시지만 문제죠. 재난재해 시절에 누가 예를 들면 새로운 공사를 시작을 해요. 옛날 왕 같은 경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수양제. 그러니까 작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때와 장소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데 허리띠 졸라매자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옆에다가 영빈관 짓자고 얘기하면 그게 예를 들면 통치자로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저는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네. 한병도 의원이 전략적으로 좀 미숙했다고 봅니다. 왜요? 알고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 더 골물 그렇죠. 때까지? 그, 골물 때까지? 그 땅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또 흔히 하는 말로 풍수지리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딱 이렇게 오픈했더라면은 정말 그 대형 이벤트 국회의원 그거 못해요. 자료 입수만 하면 그거 그냥 공개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참 짓고 시작하고 난 뒤에 할 걸.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이 처음 터졌을 때 제일 크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김정욱 교수님 말씀처럼 현 시점에서 이것을 진행할 일이냐라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서 진행된 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가지고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 태워라고 결정한 사람도 큰 문제고 이것을 대응하는 모습, 해명하는 모습은 더 큰 문제였다. 경호처한테 모든 거를 다 떠밀어 버렸잖아요. 말이 안 되죠. 경호하기 힘들어가지고요. 경호하기 힘든데도 경호하라고 경호처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경호하기 힘들고 동선도 뭐 이러니까 우리 영빈관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용산에다가 다 새롭게 다 지어야죠. 관저도 새로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제가 볼 때 영빈관 잘못하면 사용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현 정부에서. 예산 야당이 계속 깎아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못 짓게 저는 못 지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 지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아니 않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차근히 여야 합의를 거쳐 가지고 공론화 시킨 단계에서 했더라면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비밀리에 작업하던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못 아니 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바본가요? 네? 아니 누가요? 아니 대통령실이요. 이거 예산이 공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없죠. 이거 제가 올해 12월 2일 이전 12월 2일인가요? 12월 12일인가요?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다 되죠. 그 전에 확인되죠. 아니 그 고개 숙인다고 이러면 자기가 안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한병도 의원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하네.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 12월 달에 예산 나올 때 딱 터뜨렸어야지. 그 다른 예산 다 건들 수 있었는데 야당이. 그렇죠.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예. 이랬을 텐데. 그러면 예산안 다 흐트러 버리는 거지. 아니 국감 때 딱 운영이 국감 때 딱 터뜨려. 그렇지. 운영이 국감 때 터뜨려야지. 한병대 의원이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 소장님과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네. 저는 기재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셌다. 셌을 가능성이 많다고 어떻게 해요? 봐요. 어디가 세지?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아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호처에서 의견을 내서 뭐 기재부로 갈 일 없잖아요. 총무비서관실하고 100%지.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럼 100%. 총무비서관실 비서실장 라인인데 여기에 제외된 정부 라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안건이 만들어져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한명동 씨에 좀 물어봐 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왜 일찍 터뜨려서 그것도 제가 볼 물어보고. 때 대통령실 가능성이 높은 게 이유가 뭐냐면 50명 정도가 예를 들면 경제든 사진 사태든 아니면 무슨 뭐 사직 권고든 이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초유예요. 이 정도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행정부에서 소위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50명의 소위 실무진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건 대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대사단이. 맞습니다. 그잖아요. 대사단이 났으면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뭐 상례적인 형식으로 내부에 계속 혁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자르겠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잖아요. 자를 때는 어떻게 대응해요? 오케이, 너 한번 잘라봐라. 그렇지. 두고 그래? 보자. 뭐 내가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한두 해야? 정치 한두 해 해봐? 흘리면 되는데요, 뭐 몇 이게 가지만. 특히 그 50명 자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보안을 지키려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보다 보안거리를 안 만들어야 돼요. 요즘은 서로가 다 이해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안거리가 지켜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 발상이에요. 그런 거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직자들과 정당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6개월 이상 근무시켜가지고 경력에 한 줄 적게 해줘야 되거든. 맞아. 그것도 안 해준 거야. 최소한의 배려도 안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잘려 나온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이미지 자체가 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야당에서 뭐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아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을 때 영미가 옮길 거야. 김건희 여사가 옮기라고 해야지 옮긴 거 아니야? 와 이게 딱 스토리텔링이 할 말이 되어버린 없어. 거지 뭐. 네.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어. 회의 주제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석들은 모른다. 그렇죠. 딱 그렇게 돼 보니까 할 말이 비선 논란, 그다음에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짜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00억이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안 되고 예산으로 반영된다?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시스템이 대단히 잘 문제가 돼. 많은 거죠. 대단히 문제가 많은 왕조 거죠. 시대 때 네. 내탕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 내탕금은 원래 쓸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내탕금이야. 뭐 그런데 이거는 국가 세금을 국가 예산이지, 올려가지고 내탕금이 아니고. 국회에다 또 이것도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내놔서 심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사 받는 걸 수석회의에서 모르게 해서 넘겼다. 그리고 또 기재부는 그걸 보고 예를 들면 검토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걸 올렸다. 되게 웃긴 나라죠.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왕 안 보입니까? 예? 아이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모르겠어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관심이 증대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안 좋다. 물론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소폭 상승을 해서 30%대 중반까지 가서 야 지지율 하락 끝났다. 지지율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아니하고 착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부정적 비호감도가 높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가 있을까? 앞으로 더 어떤 일이 나올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 상황에 영국까지 같이 가셨는데 뭐 네. 어떻게 해소되겠습니까? 그 큰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으셔야 돼요. 대통령도 참고 영부인도 참고 참 가능하면 TV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지. 안 나와도 나라 잘 돌아갑니다.